안녕하세요. 3강에서는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1절에서는 통계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2절에서는 기초 통계의 핵심적인 개념만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이 통계 기법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4장에서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스쳐갔던 용어로 우리는 누구나 통계학이라는 용어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통계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통계학의 정의는 관찰 및 조사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부터 응용 수학의 기법을 이용해 수치상의 성질, 규칙성 또는 불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통계적 기법은 실험 계획, 데이터의 요약이나 해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를 제공하는 학문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돼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통계청의 통계로 기록되고 있죠. 이제 우리는 통계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은 초기에 사실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요. 이 동네에 나무는 몇 그루인지, 또 논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인구수는 얼마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볼 목적이었죠. 여하튼 이 통계학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어떤 학자들은 오차의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통계는 정의에서와 같이 수집된 일부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실세계의 전체 데이터의 요약이나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오차가 있을지 그리고 결과가 유의미한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 결과에 과학적 신뢰를 더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통계학은 크게 기술 통계학, 추리 통계로 구분합니다. 기술 통계는 수집한 데이터를 요약, 묘사, 설명하는 통계 기법으로 샘플들의 요약치로 표현하거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즉, 샘플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림에서와 같이 연도별 인명피해 건수나 화재 발생 건수와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약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추리 통계는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예측 통계 기법으로 샘플을 통해 모집단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추리라는 단어에서와 같이 모집단의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수집한 샘플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구조사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일부 유권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죠. 자, 2절에서는 몇 가지 기초적인 통계 개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통계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인데요. 평균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 통계학은 이와 같이 데이터의 통계량을 요약해 제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통계량 정보를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중심 경향값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중심으로 모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포값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대표적으로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사분위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을 통해 데이터의 중심과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은 데이터의 일반화된 위치를 설명할 수 있고요. 분포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널리 펴져 있는지, 중심에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죠. 예를 들면 화재 발생 시 사망자 수의 평균은 거의 0으로 사망사고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값을 뽑아보면 10명 이상으로 올라가고 중간값을 보면 역시 0이죠. 이것이 바로 중심과 분포입니다. 네, 다음은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입니다. 도수 분포는 표본의 다양한 산출 분포를 보여주는 목록, 표, 그래프입니다. 표에 들어가는 각 항목은 특정 그룹이나 주기 안에 값이 발생한 빈도, 횟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표는 표본값의 분포를 요약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화재 사고 발생 건수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죠. 이를 통해 항목별 중요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히스토그램은 표로 되어 있는 도수 분포를 정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히스토그램에서는 가로축이 계급, 세로축이 도수를 뜻하는데 때때로 반대로 그리기도 합니다. 히스토그램을 통해 우리는 데이터의 분포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죠. 추리 통계는 일부 수집한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해야 하는데 전체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라면 우리는 수집된 표본으로 정규 분포라는 가정을 가지고 예측이 가능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5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또는 비선형적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거나 상관된 관계일 수도 있으며 이때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회귀 분석의 경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나 어떤 영향, 가설적 실험, 인과관계의 모델링 등의 통계적 예측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역시 어려운 말 같은데요. 쉽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무언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관계가 있는 변수를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식 가격을 예측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고자 하는 종목의 매출이나 투자 규모 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매출이랑 투자 규모 등이 정말 주가 상승과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추리 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인 추정과 가설 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다 보면 신뢰 구간이 어쩌고저쩌고 유의미하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추리 통계의 추정 과정은 표본을 통해 모집단 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해 추측하는 과정인데요. 표본 평균 계산을 통해 모집단 평균을 추측해 보거나 모집단 평균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이러한 추정이 올바른지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죠. 아래 그림은 Z 검정인데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할 때 이를 바탕으로 평균을 추론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리 통계는 추론하고자 하는 대상과 분포에 따라 여러 가지 검정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A라는 학교의 학생들은 키가 대체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의 평균을 알고 싶은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키를 측정할 수는 없으니 한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키를 측정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학생의 키는 얼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부 학생으로 추정한 전체 학생의 키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근거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는요, 파이썬을 활용해 통계값을 얻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먼저 임포트 하고요. 다음은 소방청 화재 발생 정보라는 데이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 드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연번, 또 사망, 부상, 인명피해 소개, 또 어디서 화재가 발생하는지, 어느 시 재산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등 이런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의 현황을 좀 보면요. 음, 결측치가 조금 보이네요. 이 부동산 동산에서도 결측치가 좀 보이고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결측치를 처리해서 데이터 전 처리를 한번 완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술 통계값을 보겠는데요. 재산 피해 소개의 평균을 한번 내볼까요? 11,249가 평균이고 평균을 알았으니까 최소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대값은 매우 크고 최소값은 0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사분위수나 중간값으로 한번 분포를 보시면 중간값은 낮습니다. 굉장히 495. 그럼 실질적으로 0 이하가 또 0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모든 기술 통계값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지금 모든 그 속성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 기술 통계값은 수치형 자료에 대해서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 부상 같은 경우 이제 사망도 뭐 그렇지만 거의 뭐
75%까지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도 특별히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장소에 따른 화재 발생을 좀 볼까요? 주거 시설이 좀 많고 전체적으로 임야 3,000건 이 정도인데 문화재 시설은 4건 굉장히 적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술 통계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더 궁금하신 것들 있으실 텐데 궁금하신 것들은 이러한 비슷한 코드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로 통계 값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선 사망, 또 부상, 재산 피해 소개 이 세 가지 속성은 왠지 좀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이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상관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는 이쪽 방향으로는 다 1이죠. 사망과 이 사망, 부상과 부상 다 동일한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 대각선 값이 아니라 사망과 부상의 관계 0.4 정도 나오네요. 예, 거의 50%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재산 피해는 한 12% 정도 0.12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자 관계가 있으나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이제 연속값이 아닌 경우에 이제 범주형 값에 대해서도 상관계수를 구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인명피해가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장소 대분류 값을 정수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피어스 상관계수를 구해봤습니다. 거의 관계가 없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장소가 인명피해와는 관계가 특별히 깊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관계수를 또 너무 맹신하면 안 되시는 게요.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두 변수 간의 어떠한 변화의 관계, 이런 걸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실제로 안전한 어떠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은 또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참고하는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 또 상관계수가 낮다고 해도 실제로는 관계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데이터의 어떤 성질이 잘못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고,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기는 하지만, 뭐든지, 이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어떤 관계값을 결정 짓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네, 다음은 회귀 분석인데요. 현재 데이터에서 이제 회귀 분석으로 사실상 관계를 도출할 만한 정보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연변, 동산 이 두 가지를 재산 피해 소개와 회귀 분석을 통한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연변은 아예 관계가 없죠. 연번이 뭐냐면 데이터 레코드들의 인덱스 번호예요. 아무 관계가 없겠죠. 자, 다음에 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산 피해의 일부이기 때문에 깊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STATS, Statistic Library 모델로 회귀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 수행을 해보면 이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R 스퀘어드 값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연번 같은 경우는 p-밸류가 높아요. 관계가 없고요. 동산 같은 경우는 0이죠. 이걸 통해 역시 동산은 재산 피해 소개와 회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통계 기법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의 이런 관계라든가 속성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결과들을 시각화해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의 결과를 확인해보고 또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 숨겨진 특성이 있는지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